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7회차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회사는 바비 산업이고요. 회사 코드는 2167번으로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수행 1번에 우리 재무회계 부분이죠.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자, 실무 프로세스 자료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셔서 수행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 명세서고요. 기부금 영수증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 비영리 법인인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에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기부를 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고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과 1번 서식을 작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출을 했을 때 나중에 소득세를 신고를 하실 때 법인이면 법인세를 신고를 하시겠죠? 자, 이때 수익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부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을 해주고 자, 차감에서 나온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부과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사업과 관련 있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를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자, 그 서류들을 저희가 적격 증빙 서류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적격 증빙은 우리가 부가세 배우실 때 세금 계산서 있었죠? 이러한 것들 받아주셔야 되고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아오시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오셔야 돼요. 자, 이러한 영수증을 적격 증빙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거 외에 간이 영수증을 받아온다든지 그죠? 간이 영수증 또는 뭐 이체 영수증을 받아왔다. 자, 이때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만원 이하까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과 이체 영수증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 3만원 초과일 때는 적격 증빙을 잘 챙겨 오셔야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3만원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그럼 불이익이 당연히 있겠죠. 자, 가산세를 매깁니다. 자, 따라서 자료 설명 2번에 보시면 이 거래가 지출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만원 초과일 때는 적격 증빙을 챙기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붙는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참고로 우리 경조금은 20만원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가산세가 붙는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3만원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가산세가 붙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영리 법인에다가 기부를 했다든지 또는 뭐 전기요금을 사용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가세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회계 모듈에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고 자, 기부는 1월 10일 날 했죠. 영수증에 보시면 1월 10일. 자, 차변에 기부금 또는 출금 버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금액은 500이네요. 자, 대변은 현금 500. 자, 그러면 일단 1번 거래 자료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결산 재무제표 1번 메뉴에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우리 2번부터 작성하시는 거예요. 거래 일자 2024년 1월 10일. 자, 상호는 단체명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자, 그 다음에 성명. 자,
자, 성명은 없죠. 그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고, 사업장은 적어줄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그대로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거래 금액은 500. 자, 그러면 여기에 구분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구분이 적격 증빙을 수치를 하지 않아도 3만 원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자, 지역 소재다 라고 했을 때 가산세 매기지 않고 금융보험,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거나 농업인과 거래를 했다. 국가, 비영리법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전기통신, 국외에서 공급, 부동산 구입, 택시 이렇게 쭉 있죠. 간주임대료 등등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산세를 매기겠다, 매기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내용을 보고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여기 클릭을 하셔서 부합하는지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비영리 법인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20번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과 거래.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F2 눌러주시고 기부금으로 입력해 주세요. 자, 적요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셔도 됩니다. 기부금으로 입력할게요. 자, 그럼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1번까지 작성하셔야겠죠. 자, 1번 눌러주시고요. 자, 상단에 명세서 투 불러오기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20번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500만 원 땡겨왔죠. 자, 여기 보시면 3만 원 초과 거래분이다. 그리고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다. 자, 이 말은 가산세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에서 500만 원 가산세 매기지 않죠. 자, 그래서 11번 쪽으로 땡겨갑니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쪽으로 가산세 매기지 않는 거, 12번은 가산세 매겨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갈 때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어음 관련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전자어음이고요. 바비산업귀화. 자, 하단에 보시면 발행인은 아이나라가 2,200만 원을 전자어음 발행을 했고 바비산업에 지급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자료 설명을 보시면 제품 매출 시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자, 2월 25일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어음의 특징은 만기,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25일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2,200만 원으로 현금 교환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2월 25일 날 빨리 돈을 받았대요.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온 만큼 할인료라는 이자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럼 할인료를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하셔야겠죠. 자, 만기일은 5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일은 2월 25일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더 몇 개월 더 빨리 현금으로 교환했나요? 3, 4, 5, 3개월이죠. 그죠? 그러면 3개월치만큼 할인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2,200만 원. 자, 할인료는 1년에 12%. 여기에서 저희가 12개월 중에 3개월을 빨리 할인했죠. 그죠? 자, 그럼 이만큼 나온 돈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같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2,200만 원. 자, 곱하기 12%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개월. 자, 그러면 66만 원이 나옵니다. 66만 원을 할인료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계정 과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우리가 할인한 날짜 2월 25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2월 25일. 자, 그러면 일단 받으러움은 대변 쪽으로 나가야겠죠? 받으러움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은행에 빨리 할인했다. 받으러움. 자, 받으러움은 거래처 걸어주셔야겠죠? 자, 우리가 발행한 거래처를 적어주시면 되고 아이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걸어주시고 금액은 2,20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저희가 빨리 간 만큼 매출 채권을 빨리 처분하고 손실 봤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66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넣어주시고 자, 나머지 66만 원 맞죠? 넣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차변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돈은 보통예금 쪽으로 들어왔고요. 보통예금도 마찬가지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그러면 거래처는 국민은행. 자, 보통 적혀있는 거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프로그램 하단에 차액이 뜰 거예요. 그 차액만큼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F3번 클릭을 해주시면 하단에 받을 어음 관리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그죠? 자, 어음 번호 클릭을 해주시고 F2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1월 25일 날 어음을 수령할 때 등록했었던 어음 번호가 자동으로 뜰 겁니다. 자, 탭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할인 기간 클릭해 주시고 또 F2 눌러 주시고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습니다. 국민은행. 자, 그럼 지점은 자동으로 서대문이라고 들어가죠. 자, 할인율은 12%였습니다. 연 할인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금 관련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우리 리스에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는 전자계산서라고 적혀 있고요. 자, 공급자는 우리 캐피탈이고 바비산업 우리 회사가 공급을 받았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우리 캐피탈과 운용 리스 계약을 맺고 공장 기계 설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3월분 리스료에 대해서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전자계산서는 세금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죠. 그래서 세금 면제,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행과제를 보시면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시고 자, 우리가 리스 빌렸기 때문에 임차료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전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들어와 주시고 3월 20일로 등록을 할게요. 자, 유형은 매입 쪽에 봐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면세죠. 그러면 53번 면세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품명은 중요하진 않지만 동일하게 적어볼게요. 자, 공급가액은 88만 원. 자,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고요. 전자에 체크하셔야 되죠. 1번. 자, 그리고 분계는 전자계산서 모양을 보시면 하단에 외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는 혼합. 자, 차변에 임차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공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500번대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88만 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증빙을 잘 보시고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서 유형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수행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관리 관련된 문제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나 또는 소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아이토이에 발급을 했습니다. 자, 아이토이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자, 거래 명세서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발급이랑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4월 28일입니다. 자, 유형은 저희가 매출을 했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 과세로 잡아주시고 자, 품목 그대로 미니카 장난감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수량은 400개고요. 단가는 3만원입니다. 자, 공급가입 부가세 자동으로 반영이 됐고 거래처 아이토이로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전자세금에 1번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발행하고 전송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혼합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다음 달에 보통예금으로 받기로 했죠. 자, 그럼 분계는 2번 외상으로 고쳐볼게요. 자, 외상으로 했다. 2번 외상으로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발급,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을 해주시고요. 부가가치세 두 번째 메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미전송 상태에 아이토이 거래처의 금액 보이시죠? 자, 앞에 네모 박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상단에 전자 발행 클릭.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확인. 자, 그럼 전자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발급이 됐죠. 하단에 발행 클릭. 자, 발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전송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쪽에 네모 박스 클릭을 해주시고 상단의 두 번째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조회. 자, 매출 조회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까 발행했던 아이토이의 전자 세금 계산서가 땡겨옵니다. 자, 이때 노란색 버튼 발행 눌러주시면 발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종료를 해주시고 자, 조회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뜰 거예요.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자, 전자세금의 전자 발행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되시면 전자 발행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기존에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수정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 공급가액이 바뀌었거나 또는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바비산업이 가가랜드에게 2천만 원의 부가세 200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어떠한 변동이 발생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료 설명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23일 가가랜드의 제품을 공급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렇게 2,000에 200 발행한 내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다시 자료 설명을 보시면 5월 31일 협의에 따라 공급가액의 2%를 할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2%를 할인해주면 40만 원이 차감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수정 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40만 원 차감하는 형태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행 과제를 보시면 수정 사유를 선택을 하시고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음수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3일 저희가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네모 박스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정 사유가 이렇게 쭉 뜨죠. 여기에서 저희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급가액 변동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자, 당초에 작성한 날짜가 이렇게 뜰 거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 변동이고 저희가 수정. 자, 수정할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일 때는 변동한 날짜로 적어 주셔야 되고 저희가 5월 31일 날 할인하기로 했었죠. 자, 품명은 매출 할인으로 적어 볼게요. 자, 매출 할인. 자, 그리고 2% 할인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만 원 음수로 적어 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정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5월 31일로 들어가 보시면 40만 원 이렇게 할인받은 부분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끊어 주시고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들어가시고 5월 달로 날짜를 바꿔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40만 원 이렇게 미전송 상태로 뜰 겁니다. 자, 앞에 네모 박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 전자 발행. 자,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 자, 이렇게 발행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송까지 해주셔야겠죠. 자, 상단에 두 번째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 클릭을 해주시고 매출 조회. 자, 그러면 5월 31일 마이너스 40만 원 미전송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버튼,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발행이 완료가 되고 전송이 성공이 되었다라고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발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월 31일 다시 한번 조회를 해주시면 전자세금의 전자 발행이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발행했던 내역들을 수정하고 싶을 때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되고 자, 앞에 네모 박스 클릭하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고 사항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작성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참고도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공급가액 변동을 수정을 했고요. 공급가액 변동일 때 5월 31일로 제가 잡았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짜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 변동은 변동 사유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계약 해제가 되었다. 계약 해제일로 반품 들어왔다. 반품된 날짜로 적어주시고 자, 내국 신용장을 사후에 개설했다. 이때는 당초에 발급했던 날짜. 그러면 만약에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었다 그러면 5월 23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잘못 착오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당초 날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실무 수행하실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실 거고 그와 관련된 부속 서류까지 작성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실 거고요. 자, 저희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자, 자료 1번은 세금 계산서 수취했고요. 기계장치 수선비 자료고요. 자료 2번도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했고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자료 3번은 태블릿 PC를 구입했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입했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볼게요. 1번. 자, 생산부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선비에 대해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우리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2번은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신축공사에 계약금 들어갔다. 건설 중인 자산, 즉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자, 쿠팡으로부터 박세리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자, 자료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과 무관하죠. 자, 따라서 얘들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고 입력을 하실 때에도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 끝내시면 되고 자료 1번과 2번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신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반영하고 마지막으로는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행과제를 볼게요. 자료 1번부터 자료 3번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다. 전자입력으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1번부터 등록을 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와 주시고 자, 7월 5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코스모 산업으로부터 매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0에 80입니다. 자, 7월 5일로 바꿔볼게요. 자, 저희가 매입을 했죠. 그러면 51번 매입 쪽으로 입력. 자, 품명은 그대로 쓸게요. 자, 금액은 800만원. 부가세는 80만원. 자, 그 다음에 F2 눌러주시고 코스모 산업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면 전자 체크하라고 했죠. 1번. 분계는 외상이죠. 자, 3번 혼합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 장치.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880.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자, 성실산업으로부터 매입을 했고요. 자, 신축공사 계약금은 저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8월 20일이고 1억 5천에 150. 자, 우리 하단에 보시면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그러면 거래처. 얘들도 보통 예금 국민은행으로 걸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8월 20일로 변경해 주시고 유형은 매입 쪽에 51번 과세. 공장 신축공사 계약금. 자, 공급가액. 자, 1억 5천. 자, F2 눌러주시고 성신산업으로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 1번, 전자 입력. 자,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잡아주시고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넣어주시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죠. 그리고 1억 6,500. 자, 하단에 차변 금액 보시고 또는 차익 금액 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엔터를 치면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다시 분계를 클릭을 하시고 거래처를 성실산업이 아니라 보통 예금은 국민은행에서 돈이 빠졌죠.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태블릿 PC. 자, 태블릿 PC는 우리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일반 전표로 들어가시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림 보시면 9월 30일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99만 원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9월 30일 들어가 주시고요. 차변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에서 우리 대표이사 이름으로 거래처를 걸어라 라고 되어 있죠. 박세리를 사용할 것. 자, 하단에 보이시죠? 거래처를 박세리로 걸어 볼게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99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 쪽은 저희가 카드사에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고, 거래처는 카드 종류에 보시면 삼성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99만원. 자, 이렇게 일단 거래자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1번 메뉴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기간은 우리 2기 예정이죠.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불러오기 F3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건물, 구축물, 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감가상각. 자, 이렇게 코드가 기본적으로 걸려있죠. 자, 저희가 필요한 거 모두 걸려있기 때문에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내가 추가로 특허권 매입했다. 자, 그럼 특허권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다가 F2 눌러주시고 특허권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었던 특허권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표에서 불러옵니다 라고 적혀 있죠.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7월, 9월 사이에 입력했던 기계장치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이렇게 땡겨올 겁니다. 자, 반영된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합계는 1억 5,800이네요. 자, 그 다음에 종료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을 해주시고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가 불러오는데 자, 잘 반영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느 쪽에 반영되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일단 매입 쪽에 보시면 되고요. 매입 쪽에 보시면 되고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죠. 여기에서 고정자산 매입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신용카드 고정이 있죠. 고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땡겨오기 때문에 고정 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내용. 두 번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자, 자료를 보시면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자, 저희가 지금 매출했죠. 그죠? 카오물산에다가 매출했습니다. 자, 언제예요? 날짜가 22년 10월 10일이죠. 자,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자, 저희가 외상으로 판매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자료 설명 볼게요. 1번 카오물산과 매출 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2번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220만 원은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수 불능 파산 채권이래요. 그러니까 카오물산이 파산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2024년 12월 20일에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다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 대손 사유를 파산으로 입력할 것. 자, 수행과제 볼게요. 1번. 대손 요건을 판단을 하시고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신고서 작성해 주시고, 자, 2번은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 주시고 전자신고를 할 거래요. 홈택스에.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다시 얘기하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겠죠. 자, 3번은 대손 확정일에 회계 처리까지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저장 버튼 눌러주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1번 메뉴에서 대손세액 공제. 자, 우리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자, 그럼 대손 발생, 대손 변제 두 가지 탭이 있는데 대손 발생 탭은 공급자 입장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손 변제는 매입자,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험은 대손 발생 탭만 이용을 합니다. 자, 10월부터 12월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2기 확정. 자, 당초 공급일은 2022년 10월 10일이었고요. 대손 사유는 파산이었죠. 1번. 자, 1번으로 체크. 대손 기준일은 2022년 10월 10일. 저희가 거래한 날짜 적어주시면 되고 대손 확정일은 언제였어요? 자, 자료 설명해 보시면 24년 12월 20일에 확정되었다. 자,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220만 원. 자, 그럼 220 중에 10% 20만 원이 대손 세액으로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드는 F2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대손 당했던 거래처 카오물산이었네요. 카오물산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호는 땡겨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주 카오물산. 자, 이렇게까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셔야 되고 2기 확정입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부가세 20만 원은 파손당해서 돈을 못 받았죠. 그러면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매출세액 408만 6천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시켜주고 자, 그러면 388만 6천 원만 매출 세액으로 잡아서 납부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세 20만 원을 결론적으로 회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 세액에서 차감을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로 신고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신고하면 한 건당 10,000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공제는 경감 공제 세액 쪽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뜰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에다가 10,000원 공제를 받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보시면 저희가 매출 세액으로 잡힌 금액, 그 다음에 나는 매입세액. 자, 그러면 다는 납부세액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에 10,000원을 공제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7번 75만 9,200원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반 전표 입력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자, 날짜는 언제로 하라고 했죠? 수행과제를 보시면 대손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 해볼게요. 12월 20일 자, 대손 확정일에 회계 처리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부터 회계 처리할게요.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적어주시고 F2 눌러서 거래처 카오물산으로 걸어주셔야겠죠. 금액은 22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저희가 부가세 20만 원만큼은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자, 매출세액을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20만 원만큼은 저희가 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부채 감소인 차변 쪽으로 적어서 매출세액에서 빠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20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대손
그러니까 돈 떼일 것을 예측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금액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자, 그럼 대손 충당금이 현재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메뉴로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결산 재무제표 첫 번째,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재무상태표 들어갈게요. 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고 기간은 12월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갈 때 저희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라는 메시지가 뜰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찾아주시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9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실제로 대손 당했기 때문에 이 90만 원을 차변 쪽으로 꺼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 다시 들어가셔서 차변 쪽에 대손 당할 것을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적립해둔 돈을 꺼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109번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코드는 플러스 1번입니다. 그래서 109번 대손 충당금을 쓰셔야 됩니다. 자, 잔액이 90 있었나요? 90이었죠? 그러면 90으로 적을게요. 자, 90 대손 충당금 쓰고요. 나머지 110만 원은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셔야겠죠? 자,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대여금이나 또는 미수금일 때 기타의 대손 상각비 적어 주시면 되고, 자,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일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과 관계가 있을 때는 대손 상각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는 대손 상각비 나머지 110만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 당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은 자산 감소, 부가세는 공제받을 거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 차감.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하시고요. 잔액만큼 써주시고, 자, 금액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부가세까지 입력을 했고 평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평가 문제 답안 입력을 하실 때, 자, 한글이나 문자 금지입니다. 정답 보시면은 숫자, 쉼표 잘 적어 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빼서 숫자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수행 평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라 라고 적혀 있죠. 그럼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저희가 메뉴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자,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메뉴에 보시면 세 번째 있고요. 근데 저희가 시험 칠 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찾는 게 힘들다.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계산서라고 적어주시면 계산서 합계표가 뜰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그 부속 서류로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돋보기 모양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기 예정이죠.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 자,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을 물었죠. 그죠? 수취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공급가액 보시면 188만 원.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거예요. 그죠? 188만 원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가가랜드에 발급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주셔야 되고,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자, 우리가 가가랜드에 발급된 거를 물었기 때문에 매출 쪽에서 한번 찾아보셔야겠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처와 매수, 공급가액, 부가세 나와 있고요. 매입도 마찬가지 클릭하시면 저희가 매입
거래처 뜹니다. 자, 매출 클릭을 해주시고 가가랜드 클릭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1960만 원 공급가액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주시고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발급 매수는 총 몇 매인가? 지금 1기 확정이죠. 매수는 29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5월 23일 수정 세금 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갈게요. 전표 입력 쪽에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5월 23일. 자, 이거 저희가 입력했던 거죠.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40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수정 세금 계산서 상단에 클릭. 자, 그러면 우리 수정 입력 사유가 이렇게 떠요. 그죠? 코드는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작성일도 있죠?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들어가라. 자, 들어가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기계 장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부가가치세 첫 번째 메뉴에 마지막에 있죠. 자,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 자, 저장된 데이터 사용하셔야겠죠? 예라고 클릭을 해주시고. 자, 기계 장치를 보시면 한 장, 건수는 한 건이고 공급가액은 800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800만 원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제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세금 계산서 수치의 매입이죠. 매입의 고정자산 매입 11번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 자,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자, 불러오셔야겠죠?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매입 쪽에 세금 계산서 수치에서 고정자산 매입 물었죠. 자, 고정자산 매입은 1억 5,800입니다.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고요. 이번에도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되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3번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4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과세 쪽에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있대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같이 제출해 주셔야겠죠. 매입 쪽도 마찬가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령한 게 있는지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수령이니까 매입 쪽에서 찾아주셔야 되고요. 14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14번은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했더니 41번에 신용 매출 수치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금액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고정자산 매입이 있다는 얘기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수령했다라는 얘기고 관련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지금 16번이 금액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제출하실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조회하셔야 되고요. 2기 확정 옳지 않는 거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손 세액 공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 주시고 저희가 입력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당초 공급일은 2022년 10월 10일이다. 맞죠? 그죠? 그럼 1번은 맞고요. 2번. 자, 대손 확정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이다. 자, 확정일은 언제예요? 12월 20일이죠. 그러면 틀린 문장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손 금액은 220이다. 맞죠? 220 맞고 4번 대손 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기간에만 가능하다. 자, 4번 맞습니다. 자, 4번은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대손 세액 공제는 예정 신고 때 공제 못 받습니다. 무조건 확정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야겠네요. 둘 다 19번, 20번 둘 다 2기 확정입니다. 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고요. 자, 19번은 대손세액 가감 8번 세액은 얼마인가? 자, 대손세액 가감 8번 보시면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마이너스 20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수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27번 란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세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액 쪽에 잘 봐주셔야 되고, 자,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죠? 27번에 75만 9,200원이다. 자, 그래서 20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부가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67회차 실무 남아있는 부분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